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렇게 빨리 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공포감에 휩싸여가 있고 벼락맞은 같은 느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이러스는 교묘하게 우리 공포를 조장하지만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동대구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KTX에서 내려 승강장을 걸었습니다. 하루 평균 6만 5천 명이 이용하는 역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구 범어 내거리의 아침 출근길. 평소 같으면 도로가 차로 꽉 찼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을 알리는 전광판 뉴스 아래로 도로가 한산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는 타는 사람이 없어 멈춰져 있을 정도입니다. 곳곳에 손소독제가 놓여 있고 쉼터 같은 편의시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반 이상 줄은 것 같아요. 반 이상이요? 예. 지하철도 사람이 많이 줄었고요. 버스에도 거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버스에? 그럼 예.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저는 진천동에서 왔는데, 이제 1호선 타고 2호선 막 갔다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차를 타고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문시장은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인 동산병원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총 면적이 9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13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5만 5천여 개의 가게에서 상인 3만 명이 장사를 하니 시장은 그동안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대형 도매상부터 생닭과 생선을 널어놓고 파는 작은 가게까지
꽁꽁 싸매고 덮어놨습니다. 사람은 정도로 살아야 된다. 근데 새는 안 나가.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요번에 이것도 코로나19까지 방치풍기 덮친데 엎친적으로 그 위에다가 불이 났는 데다가 기름을 더 갖다 붓는 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탓을 하며 화를 내던 상인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사에도 말씀을 하고 있다가 그냥 때 좀 한 사람이 6만 원씩 사가고 저는 지금까지 신용을 생명을 알고 열심히 사는데 대충가 돌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 이런 것처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이럴 때 놀고 싶은데 저는 이거 벌써 극복을 택할 못한다 이거를 따라 금방 가지고 갔다 그리고 저거 불안한 대구 시민들은 스스로 격리 생활 중입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은지 씨와 딸 윤서양을 만났습니다. 계약이 미뤄진 아이들, 연로하신 부모님. 은지 씨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코로나19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9일날 계약을 못 하는데 저는 9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답답하긴 하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솔직히 부모님들이 조금 더 걱정이죠.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도 그렇게 지급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방문 취재를 꺼리는 상황, 영상통화로 정민희 씨를 만났습니다. 민희 씨는 9살 아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워킹맘들이, 엄마들이 많이 그 직장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들 나누세요? 네, 일단 보니까 거의 지난 주말에 다 마트는 가서 1, 20만 원씩 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돌보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가정 같으면 지금 계속 본가를 앞서 휴가 내가지고 애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같은 거 좀 사 놓으셨어요? 보니까 냉장고도 막 채워 놓으시고. 그 마스크는 이거 5매 그러는 거 15,000원에 지난주에 뭐 인터넷에서 사놓고요. 그 대형마트에 가면 우유는 하나도 없었고 지난주 기준에 저 안성탕면도 딱 한 개 남은 거에다 쭉쭉 해가지고 억지로 가져온 거예요. 승유는 괜찮아져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도 돼 이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먹을 거. 먹을 거? 아니면 넣을 거고요. 먹을 거? 먹을 거 아니면 먹을 거. 아까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고? 집을 집에서 못 먹는데 외식하고 싶어. 사장님 고생하시고요. 인사드려요. 잘 챙겨 드시고. 네. 안녕. 엄마 말 잘 듣고. 낮 시간, 공원 앞에 어르신들이 많을 때입니다. 동물원이 있어 아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던 달성공원. 이곳도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공원을 들어서는 할머니 한 분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간에 맨날 나오세요? 아니다. 그러면? 딴데 못 갔어, 이제, 여와. 어디 다니시고? 여기도 그런데 원래 많이들 오시는데 사람이 없네, 여기도. 이 칸 누구야 오겠나? 많이 없지. 백화점과 식당이 몰려있는 중심지는 좀 나을까. 택시를 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라는 좁은 공간을 꺼리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운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쉬고 있잖아요. 열대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전부 다 운영 안 하지 싶은데, 입금은 못 맞췄는데, 반도 못 하는데. 그리고 터지기 전하고 하루에 대강 얼마나 줄었어요? 좀 그래도 뭐 수입이요? 네. 15,000원 했잖아요, 지금. 23일 18,000원. 택시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만큼 낯선 이를 만나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공포심도 큽니다. 만에 손님을 한 손님 태웠는데 할머니예요. 네, 지금 하네. 처음 오셨다고요? 예. 지금 관객 기운이 있는 할머니. 자기가 하더라고요. 대공성당에 가는데요. 대공성당. 혹시나 이거 적어놨어요. 미리점 항상 막 소독하고. 저도 찝찝하잖아요. 그럼 불안하시니까. 네.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던 동성로. 상가가 밀집한 동성로 골목길이 끝이 훤히 보일 정도로 한산합니다. 한참을 걸어도 모두 휴업입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썰렁한 공간에 소독약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뿌리고 큰 돈 받고 여기 화장실, 손잡이, 변기 이번에 새로 소독 풀려고 준 거예요. 이제 네 것도 큰 거. 오늘 또 소독약 10개나 들어왔어. 바이러스를 없애는 소독, 방역 등의 말들이 불안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영화관은 텅 비어 열석도 차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서점의 셔터문은 며칠째 굳게 잠겨 있습니다. 퇴근 시간, 취재진은 버스를 탔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한 분들이 들어왔지만 체온이 가득한 흔한 버스 안 퇴근길 풍경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움을 피해 집안에 머물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겁이 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하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자가격리 중입니다. 해가 지고 동성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했던 환한 밤거리가 어둠에 묻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취재진은 청도로 향했습니다. 군청 문을 들어서자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군청에는 정부의 특별대책지원단이 들어섰습니다. 별도로 청도군 대책회의도 계속됩니다. 군청 구내식당은 폐쇄됐습니다. 인근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해보니까 그게 벌써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모병 3개 있는데 3개 다 닫았고 한국 닫은 지 오래됐어. 저 먼저부터 다 닫았어. 뭐 일요일부터. (4만 4천) 명이 사는 청도는 주민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갑자기 덮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됐습니다. 군청 앞에 바로 청도 대남병원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던 건물들이 매일 뉴스에 등장하자 주민들은 놀라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을 넘어 주민들의 지원과 봉사도 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돈을 모아 소독제를 보내왔습니다. 오다가 발상이 붙어있는 저희도 봤어요. 다 됩니다. 잘 나눠서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밭에 해충을 잡던 드론들도 출동했습니다. 대남병원과 보건소 외벽을 오르내리며 농약 대신 소독약을 뿌립니다. 정신변동이 있는 병원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 병원을 저희들이 오늘 다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대남병원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진은 읍내를 벗어나 좀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마스크를 챙기고 있는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스크 업체가 난리던데 그래도 마스크 나눠주게 됐나 봐요? 어제 왔다 하니까 어제. 집집마다 우체통을 찾아 넣습니다. 형이요.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다 집에 계시겠네. 다 집에 계시. 네. 어디 요즘 여기 회관이나 어디 아무도 안 나오시겠네요, 그냥. 회관은 네. 폐쇄식이니까. 아, 문 닫았어요? 네. 뭐 하시노 다들 집에서? 네? 뭐 하시노 다들 집에서? 집에서 가만히 있지 뭐. 뉴스 보고? 사랑방이던 마을 회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마스크를 받아들던 어르신들. 바이러스 감염 소식에 얼굴을 가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봄이면 열리던 소싸움 축제도
기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예방법을 안내하는 방송만 텅 빈 식당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코로나19 속보가 흘러나오는 부산 KTX 열차 안.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끝자리에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이 보입니다. 방학을 맞아 서울에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귀찮잖아요. 귀찮은데 살려면 껴야죠. 살려면? 껴야죠. 귀찮은 사람 많으니까 장갑 끼라고 해서 이거 너무 나아서. 아침에 엄마가 전화 오셨어? 네, 오셔서 계속 문자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엄마의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했어. 그래서 기차에서 아무것도 안 만졌어? 네, 아직은 안 만졌어요. 저는 그거 완전. 드디어 도착한 부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은 한 달여 전 떠나온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남 성남 아파트가 저희 집 위에 아파트인데 거기 학생자가 살았었는데 그 학생자가 그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트가 지금 운영 안 해요. 서울에 있었어요. 좌석 주변과 선반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온천교회는 문을 닫은 지 오래. 입구엔 날짜 지난 신문들이 처량하게 쌓여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신도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당수 신도들이 자가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신도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예. 저기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아내가 걱정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네요. 제 안에는 뭐 처음부터 이상은 없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지지난 주일날 그 이후에, 확진, 판단을 받으신 분, 제 지하는 거죠. 네.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그게 있어가지고, 네. 하나에서 이제 보고서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음성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고, 마음을 많이 졸이셨겠다, 그렇죠?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약간 불안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직장도 쉬면서 아내와 2주째 자가격리 중입니다. 또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나라가 시국이 이랬는데 뭐 서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부산, 대구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서 아직 그 감은. 거리에 인적이 끊어진 걸 택시기사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실 탓?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얼마나 주던냐 물었더니 직접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안내한 곳은 산업금 입금 창구. 지난달 초만 해도 토요일 하루 카드 결제액이 17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익금이 이 17만 2천 원 카드 찍힌 금액이 이 금액인데 17만 원. 네. 17만 이제 여기다가 현금 받은 것도 좀 몇만 원 있거든요. 그럼 20만 원 넘게 되는데 원래 토요일 날이 제일 제일 많죠. 산업금 14만 3천 원을 내고 나면 5, 6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일주 중에 그 금토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요번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카드 찍은 게 55,120원밖에 현금 2, 3만 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그 아래만 떠면 되지. 돈을 벌기는커녕 도리어 7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은 더 떨어져 카드 결제액이 17,400원입니다. 10만 원 이상 손해가 났습니다. 그때 확진자가 급증한 그때인가요, 여기가? 맞아요. 부산에서 이제 또 추가 확진자가 막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외출 자제하고 식당도 안 가고 뭐 이러니까 뭐 아예 이제 뭐 손님이 없는 거죠. 택시기사들의 마지막 희망은 공항입니다. 그 공항에 가면은 뭐 좀 기다리면 손님 있으니까. 공항에는 택시들이 장사진이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를 발견하자 울분을 터뜨립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거 장사가 안 돼요. 아침에 지금 7시에 나와갖고 지금 한 발도 못하게 되는데 오늘 일단을 못 버리게 이래 되겠습니까? 7시에 나오셨어요? 네. 그럼 지금 몇 시? 12시에 넘잖아요. 5시간이죠. 모범 택시는 대여섯 시간, 일반 택시는 3시간을 기다려야 한 명을 태웁니다. 이 코로나들 때문에 우리 택시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코로나가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집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옆편에 화장실 있습니다. 꼭 씻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아이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시키지 않아도 손부터 씻는 게 요즘 에티켓입니다.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애기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하지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면 아이는 달아날 궁리부터 합니다. 엄마 보고. 이봐, 마스크를 안 하려면. 엄마, 그거 봐봐. 그래, 아저씨처럼 마스크 하는 거야, 준모도. 이거 봐, 엄마가 귀 쏙 해줄게. 입까지는 겨우 씌웠는데 코를 덮는 게 문제입니다. 코 덮어볼까? 코만 덮으면 그냥 벗어버려. 네, 코는 뭐 아예. 마스크 하는 거야, 준모도.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저씨도 마스크 했지. 준모도 마스크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하는 거라서. 입까지는 이렇게 겨우겨우 쓰는데 코는 이제 절대 안 덮으려고 하고. 근데 집 밖으로 나가면은 마스크는 또 만약에 낀다 하더라도 손에 닿는 것 때문에 손에 닿으면 또 입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거의 3주째 집 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주말부터는 외출은 상상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 지나면 뭐 2배, 3배 이렇게 확 이제 늘어나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활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어디나 다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6개월 설아와 엄마는 2주 넘게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애기 데리고 공원이나 뭐 그런 데 나가서 산책하고 사진 좀 찍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애기한테 못 만지게 안 돼 만지지 마 이러거나 손소독제 막 쓰고 바로 만지면은 바로 뭐 소독하는 걸로 닦고 소독 티슈로 닦고 이러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애기가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이럴 수 있는 그때가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언제야? 설아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고 언제 다시 입소가 가능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엄마의 재취업도 미뤄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편집 디자이너라서 뭐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하려고 본격적으로 뭐 공부도 좀 하고 3월은 뭐 어떻게 하고 4월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어그러지면서 일단 일보다는 아이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제가 또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엄마의 불안도 커집니다. 외출도 못하고 이게 잠복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스쳐갔던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을까봐 이제 매일매일 열 체크하고 며칠 전부터 어디 갔었는지 계속 짚어보면서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차가 잘 뚫려서 오늘 강남 도심인데 도로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을 꺼리면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서 상점들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올 것이 10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부담스럽고요. 특히 사장님 눈치가 제일 잘 보이고 근데 지금 중국인들 줄고 일본인들도 줄고 하니까 지금 매출이 타격이 심한 것 같아요. 지역 명소로 소문나 관광객이 북적이던 전통시장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시장의 자랑이던 식당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장 내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보러 나온 손님도 불안한 마음에 꼼꼼하게 손 소독을 합니다. 매일 장에 나오는데 요즘은 한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요즘 왜 그렇게 무서워요.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는 것 같아서 진짜 무서워.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쳐도 이렇게 피하게 돼. 한 1m 간격으로 떨어져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걸 꺼리면서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지역들이 텅 비었습니다. 실물 경기가 꺾이면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당초 예측치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4분기에 이 충격이 좀 상당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그 가능성도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코앞에 닥친 총선에도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한 달 보름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어 각 당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민주당은 2월 24일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바꾸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면접을 하던 미래통합당은 후보들을 회의장에 부르지 않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평가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월요일 날 그것부터 월요일부터 할 거야. 현장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야 할 정치 신인들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은 유세에 길이 막혀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총선 연기론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선은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방역이 대폭 강화된 인천국제공항.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젊은 유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향에서 방학을 보내고 3월 새학기에 맞춰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안내소까지 설치됐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교직원을 공항까지 보내 유학생들을 일일이 맞이합니다. 중국 선양에서 오는 유학생을 기다리는 인천의 한 대학교 직원. 학생들이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주의사항을 곧바로 일러줍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다 안내 받았을 텐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많이 예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바로 콜밴 타고 학교로 이동을 할게요. 안내문을 읽자마자 잠시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고 재빨리 유학생을 이끌고 나갑니다. 자, 먼저 타세요, 학생. 유학생들은 버스 등에 한꺼번에 태우지 않고 차량 한 대에 한 명씩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왜 한 명씩 보내는 겁니까? 예, 저희가 콜밴을 한 차량당 한 명씩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인천에 입국하고 나서도 가능한 한 이제 주변 물론 학생들끼리도 그렇고 지역 주민과의 이제 그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동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하시는 겁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일단은 학생들이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부터 저희가 면밀히 접촉을 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유학생들은 이미 공항에서 1차 검역을 통과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한 중국 유학생. 현관에서도 또 한 번 소독을 받습니다. 사람은 물론 중국에서 가져온 여행 가방까지 일일이 소독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이 유학생은 앞으로 2주간 이곳 격리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기숙사에서 유학생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매일 2차례씩 체온을 재고 건강 이상 여부를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매끼 식사를 배달 제공해주고 담요와 수건, 마스크, 세면도구 등 생필품 등도 지급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국 학생들을 격리 보호하는 이유는 저희 인천대 재학생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사회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이 같은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다음에야 일반 기숙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이렇게 2주간 격리를 마치고 며칠 전 일반 기숙사로 옮긴 중국 유학생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일반 기숙사에도 체온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2주간 격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건강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누르고 이렇게 뭐 자기 뭐 이런 증상이 나왔는지 뭐 확인하고 뭐 증상이 없으면 이렇게 없음을 체크하고 뭐 제출이라는 그 메뉴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 안전을 위해 격리하는 거라서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대학에 지금까지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건강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밖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공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주택 원룸 등 본인 거주 장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이 3천여 명에 이르지만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10%가량에 불과합니다. 대학 측은 지자체와 협력해 매일 유선으로 유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동선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염학회, 의사협회 등에서는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을 이제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진원지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1번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점은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입국을 막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인에 대한 경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가 간 입국 금지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인 상황에서 불안감을 이용한 거짓 상술은 국민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원, 제조번호 등이 확인 불가한 밀봉돼 있지도 않은 불량 마스크 제품을 유통하는가 하면 (60만 개를) 사재기에 몰래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새 워낙 이제 마스크 저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검색을 하다가 마침 가격이 괜찮은 게 있길래 일단 구매부터 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국이랑 원산지가 안 써있길래 그냥 국산이겠거니 하고 구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자가 흐릿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기를 요 화면을 띄워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이게 후베이성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성함이랑 주문 날짜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판매자 측에 구매 취소 요청을 했지만 해외 직구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전혀 이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네요. 네, 일단 공포감이 들었어요. 너무 후배 이성에서 그게 제조를 전에 했더라도 지금 어쨌든 거기서 날라오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불안감이 드는 거죠. 반품을 보내든지 아니면 반품이 안 되면은 버릴 예정이에요. 그거 호흡기에 직접 이렇게 닿는 건데 그거를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파괴해준다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미국에서 인증까지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99.6% 제금 기능이 있고요. 음이온도 방출해서 실내 공기를 좀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이고요. 그 미국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은 거고요.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한 15종 정도 되는 세균들도 테스트 다 완료된 상품이세요.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술 인증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일반 바이러스나 세균을 통해 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실험을 했다. 이건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주위를 잘 깨끗하게 닦고 손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완관 모양의 돌기를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전염원을 만나면 세포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은 미지의 감염원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만날 확률을 줄이는 것이죠.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는 방법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는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회적 격리, 사회적으로 사람 사이를 이격시키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유지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 주말에 가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안도도 얻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환자로부터 2m 정도 떨어지고 마스크 착용이 있으면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거든요. 취재진은 대구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한 의료인과의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병원 안에 외래에 계신 거죠? 네. 있어요? 네네. 연결지는 거 있죠? 네. 여기 이제 보호구 의료인들이 열도 체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의료진들은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회용으로 이제 이게 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보호장구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사실은 감염이 돼도 사실은 이 병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데 이 감염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환자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의료진은 자신의 일상을 격리시키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와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코로나와의 싸움에 앞에 총 들고 나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 같이 불편하니까요. 같이 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